정말 도로에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요, 한 차량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차량이 기울어진 모습도 뭔가 좀 불안한데 제멋대로 주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일방통행로입니다. 지금 출동한 순찰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화면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역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 화면 오른쪽 인도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 뒤로 1톤 트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민도 놀랐는지 다급하게 손짓을 하며 아까 그 차량이 지나간 방향을 경찰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이 경찰도 일방통행로를 유턴해서 저 차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뒤따르던 1톤 트럭과 합세해서 저 SUV 차량을 가로막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역주행을 지금 하는 장면 고스란히 찍혔어요. 순찰차 블랙박스에 다행히 차량이 많아서 속도를 많이 내지는 않았는데 그 속도를 못 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차량 오른쪽 바퀴를 확인해 보시면 타이어에 고무 부분이 없고요. 네. 알루미늄 휠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실제 그 차량 모습이에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200m가량을 저기에서 역주행을 했던 거죠. 하하. 아까 영상 보셨듯이 차량이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저 타이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복준 의원이 아마 역주행이든 뭐든 속도를 내고 싶어도 저렇게 타이어가 빠져 있으니 속도가 안 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저렇게 타이어가 빠진지도 모른 채 저 차는 운행을 한 걸까요? 아니 100% 음주운전이죠. 아하. 예,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음주운전자라고 하더라도 네.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면 인식을 하거든요. 아하, 네. 근데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네. 차가 기우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네네. 그 이 타이어 그 고무 부분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오로지 그 휠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엄청 튀었을 거예요, 차가.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진행을 했다면 저분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하. 저 운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운전자가요. 20대 운전자라고 하는데 이해가. 경찰이 잡고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습니까? 홍순변 아나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 0.194%. 되겠죠? 아이고. 아이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네, 만취 중에서도 만만취였어요. 만만취. 0.194, 0.1부터 면허 취소인데 0.194니까 완전 만만취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바퀴, 오른쪽 앞바퀴에 아예 타이어가 빠진 줄도 모른 채 저렇게 운행을 했고요. 하마터면 큰 사고,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근데요, 허 소장님 저런 거 보면 글쎄 과거 전력도 봐야겠습니다만 음주는 나중에 정말 이번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딱 걸리게 저 사람이 좀 다행인 게 습관될 수 있어요, 음주운전은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누군가 다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이제는 음주를 해라 마라라는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아니라 아하. 좀 경각심을 일깨워야 될 것 같아요. 네. 태국에 보면은 그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씻기고 옮기고 하는 일을 시킨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리고 대만은 그 한 번 적발이 되고 그 다음에 재적발이 되면은 형광으로 된 번호판을 달게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아예 음주운전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으로 그러니까요. 무언가를 해야 습관화되지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건 그냥 웃어넘기거나 에이 선처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잠재적인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죠. 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 의한 뭐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언제나 그런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뭐 0.1에서 0.24입니다. 지금 0.194라서 거의 0.2에 육박하죠. 근데 0점에서 0.24이면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도 받을 수가 있고 아하. 벌금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근데 어허. 이제까지 계속 지적되다시피 이것이 너무 좀 음주운전의
양형이 낮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네. 물론 이분이 처음인지 그 전에 전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라 하더라도 지금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좀 처벌이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로 도로에서의 아찔한 상황, 저 상황 때 정말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인명사고가 안 난 게 천만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요, 이번엔 저 부산에서도 도로에서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수입니다, 아나운서. 네, 이 차량은 도심을 지나서 고속도로까지 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톤 트럭이요. 고속도로 위를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차선을 넘나들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요. 속도가 전혀 줄지 않습니다. 빠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을 이제 경찰차가 가로막아 보지만 네. 이 경찰차의 왼쪽 틈을 파고 들어서 어이구. 치고 달아납니다. 어허. 잠시 후 경찰차 2대가 저 차량의 앞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막고요. 네. 시민이 탄 차량이 합세해서 오른편까지 막아서 아하. 저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저 차량이 김복진 의원님 예, 무슨 예. 잘못을 했길래 경찰차 한 두세 대, 그다음에 시민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검거를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있을까요? 저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음주운전 관련된 어떤 아하. 신고가 접수된 것 같고요. 네. 도로 위에서 아마 사실은요, 좀 자세히 보시면 네.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지만 이 도로에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가는 차가 수시로 지그작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네. 사람이 마치 술 취해갖고 갈지자로 비틀거리는 네네. 것처럼 차도 운전자가 술이 취하면요. 차도 같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요.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 근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네. 근데 아마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그 음주운전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이거 뭐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보니까 홍수미라는 실제로 저 운전자 1톤 트럭을 본 운전자 실제 음주운전 했습니까? 음주운전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65%로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하, 네. 무려 저 추격전이 앞서 블랙박스 보셨죠? 정말 영화의 추격전 같습니다. 순찰차 옆으로 차로를 수시로 넘나들면서 저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려 부산에서요, 신선대라는 곳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안대로 넘었어요.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서 잡혔는데 43km나 도주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죄만 물은 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지금 거의 만취 상태로 43km를 지금 도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까지 타면서 도주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체포 과정에서 과연 순순했겠느냐?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네. 본인이 저렇게 오랫동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경찰들이 저렇게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체포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체포라는 경찰의 얼굴을 때렸어요.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전에도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음주운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음주운전 당시에 그냥 검거가 됐으면 사실은 그렇게 큰 형벌은 안 받아요. 아하, 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음주운전의 검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들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다른 사고 미조치가 또 발생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자면 경찰차를 친다거나 아니면 네.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렇게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네. 공무집행 방해나 공무집행 아하. 방해 치상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무집행 방해는 굉장히 높은 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거기에서 멈췄으면은 덜 받을 형을 더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초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요즘 시대 분위기가 이 사회 분위기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어떤 네티즌 분이 올리신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주운전도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음주운전 한번 이 적발된 사람도 신상을 공개하자 뭐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 채택될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제 그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하. 그 전에는 3번이었죠. 네. 한 번으로 줄였고 우리나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할 때 0.05%로 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경찰이 내달부터는 0.03%로 아하. 바꾸는 거거든요. 네. 0.03%로 바꾼다는 얘기는 단지 소주 요만한 조그만 잔으로 한 잔만 마셔도 0.03. 아, 그래요? 이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 아예 이 음주 입에다가 뭐 술 기운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일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동안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밖에 퍼져 있던 얘기가 소주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는 괜찮다.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네. 0.05 이하 나온다. 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움직임인 게 같은 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네, 안 걸려, 안 걸려. 이제 그게 안 통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은요, 정말 남을 다치게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